먹기만 하면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임신 중지 약물 합법화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낙태에 대한 기준도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이 회색지대로 남아 있는 거잖아요.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임신 중지가 더 이상 불법이 아니게 된 거죠. 그렇다고 합법이라는 결정도 없었습니다. 임신 중지에 대한 명확한 법이 없는 지금, 먹는 임신 중지 약물을 합법화시켜도 정말 괜찮은 걸까? 합법화하기 전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낙태에 대한 정확한 사회적 가이드를 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지, 이 약을 먼저 줌으로 인해서 임신 중절은 너무 심플하고 간단한 거야 생각하게 만드는 거는 되게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이 약을 건강관리 필요를 충족시키는 필수 의약품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미국 FDA에서 한 10% 정도는 다른 의학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워닝을 하고 있습니다. 경고를 하고 있고, 임신 잔류 물질들이 제대로 빠져나오지 않아서 생기는 과다출혈 또는 폐혈증으로 진행되는 경우들도 존재합니다. 네. 이 임신 중지 약물을 허가한 미국 식품의약국 역시 부작용의 가능성을 경고했는데요. 구토와 복통은 물론이고 심할 경우에는 과다출혈로 인한 쇼크나 폐혈증 등 위험이 뒤따를 수 있지만 현재 100개 정도의 나라에서는 이 약을 사용하고 있는 상태죠. 허가가 된 나라들은 그 나라의 이유가 있습니다. 전문의를 직접 만나기가 어려운 그런 나라들이라던가 전문의를 만날 때까지 한 2, 3개월 이상 기다려야 되는 그런 시스템인 나라들, 주로 유럽 국가가 되겠죠. 의사를 만나기가 어려운 유럽 등의 일부 국가에서는 신속한 임신 중지가 힘들어서 이 약물 사용이 불가피하다고요. 우리나라는 비교적 의료 접근성이 높기 때문에 빠른 상담 후 수술로 임신 중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 약물 사용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일부 병원에서는 암 환자 치료에 쓰이는 항암 주사를 활용해서 임신 중지를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임신 중지 약물이 아직 허가되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이 같은 방식이 과연 적절한 걸까? 불법이에요, 사실. 마치 우리 약물로 하면 좀 더 안전하다라는 인식 자체가 있기 때문에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임신 중지 수술에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은 약물 사용을 비교적 쉽게 생각해서 불법적으로 약물을 구매한다는 거죠. 과연 임신 중지 약물이 합법화되면 불법 거래는 없어질까요? 실질적으로 음성화되는 이유는 그 친구들이 처해져 있는 환경이 더 크다라고 봅니다. 뭐 미성년자라서 엄마한테 산부인과를 가겠다고 말을 해야 갈 수 있는 친구들이라든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사회적 경험이 별로 없는 친구들이라든가, 그 친구들의 상황을 개선을 해줘야 되는 거지. 이거를 그냥 너네 그러니까 그냥 약 먹어, 방치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공공연한 불법 거래를 막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처한 상황에 맞게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뿐만 아니라 임신 주수별 허용 기준과 약물 사용 지침 등의 법안 마련도 시급하다고요. 이 때문에 식약처 역시 임신 중지 약물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허가 심사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난 7월에 발의됐던 모자보건법을 보면 기존 24주 이내에 임신 중지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삭제했죠. 이뿐만 아니라 제한적 사유에서 임신 중지를 허용했던 항목도 삭제됐습니다. 이렇게 개정 예정인 법안, 과연 문제는 없는 걸까? 의학적으로는 24주 이후부터는 아이를 살릴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24주 이후에도 낙태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시장이 생기지 않을까요? 이미 벌써 최근에 36주 낙태로 의사도 살인. 지난해 36주가 된 태아를 낙태한 사건이 있었던 만큼 임신 중지에 대한 제한이 사라지게 되면 사회적, 윤리적인 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회색지대에 놓여 있는 임신 중지법, 사회적인 합의를 먼저 고려해봐야 하지 않을까요?